안녕하세요. 매일이 청춘인 삶을 응원하는 88인생 365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노년의 수면 변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수면제의 숨겨진 위험을 정확히 아실 수 있고요. 둘째, 내가 지금 복용 중인 약이 안전한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약 없이도 잠들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명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 자료예요. 3명이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6개월 넘게 장기 복용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73세 할머니 한 분이 5년 동안 수면제를 드시다가 갑자기 끊으셨대요. 왜요?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약을 끊고 나서 오히려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시고 불안감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이걸 금단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아, 수면제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오늘은 수면제에 대한 모든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청취자분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63세 남성입니다. 5년 전 불면증으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는데요. 처음엔 반 알만 먹어도 잘 잤는데 이제는 한 알을 먹어도 새벽에 깨요. 약을 늘려야 하나요? 아니면 끊어야 하나요? 잠 안 오면 약 먹는 거 뭐 어때요? 잠 안 오면 약 먹는 거 뭐 어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과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면제를 정말 많이 먹나요? 네, OECD 국가 중 상위권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수면제 처방 건수가 약 300만 건이 넘어요. 300만 건이요? 엄청난데요. 특히 벤조디아제핀과 졸피뎀이라는 약이 가장 많이 처방되는데요. 이 약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약인가요? 이름이 낯설긴 한데, 쉽게 말하면 신경을 진정시켜서 잠들게 하는 약이에요. 먹으면 빨리 잠들 수 있죠. 그런데 2016년 발표된 연구 논문을 보면 이런 약들을 장기간 복용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첫 번째, 의존성입니다. 약 없이는 잠을 못 자게 돼요. 아까 사연 주신 분처럼 용량도 점점 늘어나고요. 그럼 약의 내성이 생기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우리 뇌가 약에 적응해 버리는 거죠. 처음엔 반알로 됐던 게 나중엔 한 알, 두 알,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마치 커피를 처음 마실 땐 한 잔으로 충분했는데 나중엔 두 잔, 세 잔 마셔야 잠이 깨는 것과 비슷해요. 그럼 계속 늘려야 하나요? 아니요, 절대로요.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낙상 위험이에요. 아,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네, 수면제는 근육을 풀어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데요? 메이오 클리닉 프로시딩즈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수면제를 복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확률이 약 4배 높다고 합니다. 4배요? 상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68세 박 모 씨는 수면제 먹고 주무시다가 새벽에 화장실 가시려고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대로 넘어지셨대요. 골반뼈가 부러져서 6개월 동안 거동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 그럼 결국 와상 생활을 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바로 인지 기능 저하예요. 머리가 나빠진다는 말씀인가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심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을 3개월 이상 복용하면 이런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왜 의사들은 이런 약을 처방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단기간, 그러니까 2주에서 4주 정도만 사용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문제는 장기 복용이에요. 그럼 환자들이 계속 달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수면제는 증상만 가라앉힐 뿐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열이 날 때 해열제만 먹고 감기는 그대로 두는 것과 같아요.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불면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울증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경우 수면제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는 잠들 수 있겠지만 우울증은 그대로 있을 테니까. 정확합니다. 근본 원인은 해결 안 되고 약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USPHARMACIST 저널에 따르면 불면증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통증, 우울증, 불안, 수면 무호흡증, 심지어 복용 중인 다른 약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럼 원인을 찾는 게 먼저네요. 맞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잠 안 온다 하면 약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의사도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물어보지 못하고요. 그럼 실제로 수면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례가 또 있나요? 있죠? 실제 사례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70세 김모 씨는 3년 동안 졸피뎀을 복용했습니다. 처음엔 잘 됐는데 1년쯤 지나니까 효과가 떨어지더래요. 내성이 생긴 거네요. 네, 그래서 용량을 늘렸어요. 그런데 낮에 자꾸 어지럽고 길을 걷다가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대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갔더니 뭐래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서서히 줄여야 한다고 했대요.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심하다면서요. 아, 오프닝에 나온 할머니처럼. 맞아요. 그래서 6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용량을 줄였고 동시에 수면 습관 교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약 없이도 잘 주무신대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6개월이나 걸렸다는 게 좀. 네, 그만큼 끊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연구를 보면 수면제를 6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의 약 60%가 약을 끊는데 실패한다고 해요. 60%요? 절반 이상이네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예방입니다. 애초에 장기 복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전문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코멘트입니다. 수면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증상 완화제입니다. 마치 진통제가 통증의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간 사용은 괜찮지만 4주 이상 넘어가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혼자 용량을 늘리거나 갑자기 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의 지도하에 서서히 줄여야 합니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끊지 마세요.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럼 이제 수면제에 대한 오해를 풀어볼 시간이네요. 네, 3가지 흔한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가끔씩만 먹으면 괜찮다. 아, 이거 저도 들어봤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으면 문제 없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일주일에 12회 정도 정말 필요할 때만 먹는다면 비교적 안전해요. 하지만 문제는 가끔이 자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가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정확합니다. 한번 맛을 보면 어제 잘 잤으니까 오늘도 먹어볼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의존성의 시작입니다. 그럼 아예 안 먹는 게 답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급성 스트레스, 예를 들어 배우자를 잃었다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다거나 할 때 일시적 불면에는 단기간 사용이 도움될 수 있어요. 다만 만성 불면에는 약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오해는요? 두 번째, 자연 수면제니까 안전하다. 아, 요즘 광고 많이 보이던데요. 천연 성분, 부작용 없음 이런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독버섯도 자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멜라토닌을 예로 들어볼게요. 멜라토닌. 그거 호르몬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걸 약으로 먹는 거죠. 시차 적응이나 단기 불면에는 효과가 있어요. 해외여행 가셨을 때 시차 때문에 잠 못 자시면 도움이 되죠. 그럼 부작용은 없나요? 있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낮에 졸린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장기 복용하면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멜라토닌 생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압약, 당뇨약 같은 다른 약과 상호작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것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효과가 있다는 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세 번째 오해는요? 세 번째, 병원에서 준 약이니까 중독 안 된다. 의사가 처방한 거면 안전한 거 아닌가요? 이게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도 오남용하면 중독됩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은 마약류 관리 대상 약물이에요. 마약류요? 그렇게 심각해요? 네,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약입니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병원 약이라는 이유로 안심하고 장기 복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환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의사를 믿고 먹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환자 스스로도 알아야 합니다. 약 처방받을 때 꼭 물어보세요. 이 약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장기 복용해도 되나요? 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바쁘시니까 환자가 물어보지 않으면 자세히 설명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첫째, 내가 먹는 약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약 봉투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세요. 벤조디아제핀인지 졸피뎀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인지요. 둘째, 얼마나 오래 먹고 있나요? 한 달 이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3개월 이상이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셋째, 용량이 늘어나고 있나요? 처음보다 많이 먹게 됐다면 위험 신호예요. 넷째, 약 없이는 전혀 못 주무시나요? 약 안 먹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드신다면 이미 의존성이 생긴 겁니다. 다섯째, 낮에 어지럽거나 넘어질 뻔한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선생님, 제가 이 약을 3개월 넘게 먹고 있는데요. 이제 좀 줄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요? 절대로 혼자 끊으면 안 되죠. 네, 절대 안 됩니다. 갑자기 끊으면 불안, 떨림, 불면증이 더 심해지고 심하면 경련이 올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의사 지도 하에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천천히 줄여야 합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수면제는 증상을 억제할 뿐 불면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 진통제가 병을 못 고치는 것처럼요. 둘째, 장기 복용하면 의존성, 낙상 위험, 인지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 특히 4주 이상 복용은 위험합니다. 셋째, 자연 성분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고 병원 약이라고 중독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알고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면제는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 방편입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진짜 해결책은 뭔가요? 약 없이 어떻게 잘 수 있죠? 바로 그게 다음 시간 주제입니다. 약 없이 푹 자는 법 마이너스 수면, 위생부터 전문 치료까지. 오, 기대되는데요. 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수면 환경 만들기, 낮 생활 습관, 잠자리 루틴, 그리고 언제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지까지 모두 다룰 겁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나도 수면제 줄여볼까? 하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꼭 기억하세요. 혼자 끊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서 천천히 안전하게 줄여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소개할 방법들을 함께 실천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약 없이도 푹 잘 수 있다는 걸 실제 사례와 함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힘찬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88인생 365입니다.